안녕하세요. 소리한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책의 제목은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마우어 지음, 장원철 옮김, 스몰 빅 라이프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로버트 마우어는 UCLA 의과대학과 워싱턴 의과대학의 임상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작은 반복의 힘이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으로 좋은 결과의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창의성을 자극하는 작은 질문의 힘. 작은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 뇌는 그 상황을 놀이로 인식하고 머뭇거림 없이 창의성을 발현한다. 작은 질문을 타인에게 던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에게 던지면 변화를 향한 기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지 않았던 질문, 할 생각조차 없었던 질문으로 만들어진다. 샘 킨. 질문이 작아야 대답이 쉬워진다. 우리 뇌를 프로그래머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한 제조기업과 일을 할 때 몇몇 그룹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던 관리자들에게 적용해 본 적이 있다. 패트릭이라 불렸던 관리자가 있었다. 나는 그가 회의를 주관하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직원들 앞을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질문을 쏘아대고는 했다.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패트릭은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공식 회의에서든 사적인 만남에서든 상관없이 습관처럼 던지곤 했다. 이런 질문을 통해 패트릭은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주입시키고 싶었으며 이런 식의 질문을 함으로써 대단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방 경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직원들은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이었다. 바닥을 쳐다보거나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두렵기 때문인지 화가 났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까지 부들부들 떠는 직원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나는 직원들끼리 불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도대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뭐야? 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할 일이잖아. 지금도 일이 많아 죽을 맛인데 더 이상 뭘 더 하라는 거지? 패트릭이 바라는 대로 몇 가지 제안이 있기는 했다.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해 일이 돌아가게끔 해달라. 낡은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해달라 등등. 대부분 비용이 들고 실용성이 없어 당장 실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대신 패트릭이 생산성 향상을 부르짖고 난 후 석 달 만에 아파서 결근하는 직원들의 수가 23%나 증가하고 있었다. 나는 패트릭에게 당신의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불어넣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열정에 가득 찬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혼실을 해서는 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질문과 관련한 스몰 스텝 전략은 상대에게 단순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영역도 좁혀야 한다. 나는 그에게 목소리 톤을 부드럽게 하고 표현도 바꿔보라고 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패트릭은 다음날 회의에서 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물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방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얼굴이 그를 향하더니 조금 달라진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궁리하는 듯 했다. 그러고는 의자에 바로 앉아서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질과 양의 측면에서 극적인 증가를 보였다. 한 사람은 즉석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버려지는 고철들이 있는데 회사가 그걸 팔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을 통해 실제로 회사는 고철을 팔기 시작했다. 다른 사원은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의 신참들이 공구를 다루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했다. 그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하루 2시간씩 신참 교육을 자원하겠다고 했다. 회사는 이 제안 역시 받아들였다. 세 번째 제안은 원래회의 때마다 도움을 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즉각 실행되었고 또 인기를 끌었다. 사원들이 회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 현장에서 바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와 일의 효율성은 함께 올라갔다. 모두들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시행되고 하루 일과가 개선되는데 만족감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 현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즐거움까지 누리게 된 것이다. 결근하는 횟수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명령보다 강한 질문의 힘.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당신 친구 중 차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라. 오늘 내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친구는 이상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지만 곧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보자. 4번째 혹은 5번째 날이 되면 친구도 어쩔 수가 없다. 주차를 하면서 실없이 반복되는 당신의 질문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친구는 대답을 하기 위해 잠깐이라도 차의 색깔을 기억해 둘 수밖에 없다. 이 실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우리 뇌의 한 부분인 해마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해마는 포유류의 측두엽에 위치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이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춘다. 질문. 오늘 내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질문은 명령보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생산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과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던졌을 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뇌는 놀기를 좋아한다. 질문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궁리하려고 든다. 비행기 탈 기회가 있다면 다른 승객들이 무엇을 하는지 재빨리 살펴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말풀이나 수도쿠 퍼즐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십자말풀이는 장시간의 비행에서 오는 지루함을 달래주는 심심풀이이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의 연속이다. 아이들과 놀 때도 마찬가지다. 질문을 던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들의 집중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할 수 있다. 이건 강아지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보다 이건 뭘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의 눈이 커진다. 심지어는 이건 뭘까? 강아지네? 라고 스스로 묻고 답해도 아이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묻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질문했을 때와 명령했을 때의 차이는 극적이다. 나는 이 차이를 기업 회의석상에서도 보았고 개인적인 만남과 진료 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다. 예를 하나 들자. 현대인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 정도는 자면서도 외울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 접시의 반은 과일과 채소로 채워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줄여라.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물을 충분히 마셔라 등등. 하지만 이런 건강상식이 현대인에게 어떤 효과도 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의 비만율, 심장병 발병률, 당뇨 환자의 증가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UCLA 가정의학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스몰 스텝 전략의 일환으로 그들 스스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한다. 건강이 최우선 과제라면 오늘 해볼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물을 좀 더 마시도록 할 수 있을까? 하루에 잠깐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환자들, 정확하게는 환자들의 뇌는 이 질문을 며칠 동안 곱씹었을 것이다. 그러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도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한 여성 환자는 차에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비록 병이 비었을지라도 그 병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성 환자는 바쁜 여행 일정 때문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가 생각해낸 것은 식당에서 평소 먹던 대로 주문은 하되 절반은 먹고 절반은 봉투에 싸서 가져오는 것이었다. 호텔로 돌아와서 남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세 번째 여성은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일 아침 핸델의 할렐루야 합창곡을 들으며 이를 닦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후 세 여성들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게 되고 식사를 즐기면서도 섭취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간단하다. 적절하게 반복된 질문이 그녀들로 하여금 건강에 더 관심을 쏟게 만든 것이다. 의사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욕을 자극한 것이다. 이후 그녀들은 열성적으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비록 매일 영양 섭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식사를 하고 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올라선 것이나 다름없었다.